보건의료 산업혁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걸 산업혁명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유는 획기적인 어떤 모멘텀을 만들고 거기서 급진적으로 좀 키워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AI 혁명이라고 얘기하는데 AI도 사실 외국에 비해서 좀 약간 뒤처진 면이 있죠. 그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 센터들을 군데군데 많이 갖고 있어야 거기 데이터 센터에서 AI의 소재가 되는 자료를 생성할 텐데 그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고요. 그래서 빅데이터, 바이오테크, 로보틱스 같은 신성장 동력의 산업들의 국가 지원 및 혁신 성장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보건의료 쪽에서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병원 시스템들은 각 이 빅5부터 시작해서 모든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들이 서로 다른 의무기록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로 좀 모아서 다 들여다보고 치료 결과도 판정하고 또 제약 바이오나 이쪽에 활용 가능한 어떤 자료를 만들려면 결국 병원 시스템이 다 디지털 전환이 돼야 되고 의무 기록도 통일된 어떤 규격 하에서 이게 집적이 돼야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새 정부에서는 이 병원 시스템에 대한 의무 기록 디지털 전환을 반드시 완성을 해야겠다. 근데 어떤 유인 기전이 있지 않으면 병원이 뭐가 아쉽다고 이 디지털 의료 쪽을 하겠습니까? 뭔가 인센티브를 주고 이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 돼야 돼서 그런 정책 설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초고령화 시대에 이제 대응한 의료 스마트 기기 여러 가지가 있죠. 웨어러블 기기도 있고, 그다음 자기 위치에 대한 어떤 서비스도 있고, 나하고 이제 말벗이 되는 로봇의 서비스도 있고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런 의료 스마트 기기 활용과 이런 국산화를 위해서는 진입 장벽을 과감히 내려야 된다. 규제를 조금 완화하고 이런 산업들이 발전할 수 있게 유도를 해줘야 결국 급여 시장으로 들어올 것이고 급여 시장에서 수가화돼야 결국은 또 산업이 발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야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AI 기반의 진료 보조, 첨단 의료 이런 부분들을 육성을 해줘야 되는데 좀 이해하기 힘드시겠지만 우리가 진료를 할 때 이제 AI도 활용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하고 있고 또 동남아 쪽에도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적인 이런 진료 보조 시스템을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할 수도 있는 문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유전체 정보라 그래서 어떤 사람의 질환에서 유전체 정보를 알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맞춤형 의료를 할 수가 있고요. 그걸 정밀의료라고 표현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질병이 잘 생길 거를 미리 예측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예방과 선제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예측 의료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산업 어떻게 보면은 뭐 의료 산업이죠. 이 부분을 발전시키려면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이런 첨단 의료에 투자를 해 주어야 결국 국가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바이오 제약 신약 개발을 위해서 바이오 빅데이터를 이제 만들고 그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노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랬을 때는 이런 제약이나 어떤 신약 만들었을 때 건강보험 등재 기준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예를 들어 식약처에 허가를 받아야죠. 그다음에 심평원의 어떤 기준을 통과해야죠. 다음에 건보공단하고 협상을 통해서 또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개발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이런 패스트트랙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간편하게 해주는 것이 결국 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데이터가 사실 건보공단이나 심평원에 많은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지만 그건 결국은 청구 데이터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나서 그 질병명을 가지고 청구했던 그런 기록들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합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삭감을 피하기 위해서 진단명을 또 이 약을 쓰는 거에 따라 또 붙이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주진단이 무엇인지가 좀 모호해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환경도 좀 바꿔줘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청구 데이터 외에 병원에서 실제 치료 경과에 대한 데이터 또 치료 결과에 대한 데이터가 같이 합쳐져야 완벽한
보건의료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회보장 데이터는 이제 돌봄이나 우리 어떤 복지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데이터인데 이런 부분들이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 데이터하고 나중에 이 돌봄 사업에 또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센터를 별도로 하나 설립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은 심평원과 공단이 나눠서 갖고 있고 질병관리청도 나눠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다 뽑아서 거버넌스를 하나로 해 주어야 여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구 목적 외에 어떤 이 영리 쪽도 일정 부분은 풀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체계를 하나로 좀 단일화시켜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보건의료 산업의 초기 국가 투자, 또 R&D 예산을 좀 국가 예산에서 지원해 주거나 아까 건보에서 좀 지원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세계로 뻗는 이 K 보건의료 산업을 발전시키는 게 우리 보건 의료 시스템을 선진화시켜서 병원 시스템도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곧 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